네,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외의 내용은 배제하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정부 여당이 후속 조치를 내놨는데요. 관련해서 국민의힘 교육위간사 이태기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당정회의에서 논의된 수능 관련 대응책 핵심 내용은 뭘까요? 뭐 수능이라기보다는 이제 공교육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공교육의 경쟁력. 네, 예.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이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의한 거고요. 예. 그 논의의 배경은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교육 현실이 입시 준비는 곧 사교육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지금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고요. 이게 중고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금 10%가 넘습니다. 이게 지금 공교육의 그 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그 학력 저하 문제가 결국은 또 사교육의 입지를 넓히는 요인으로 지금 수년 동안 작용해 왔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논의한 거고요. 예. 그 이제 쉬운 얘기로 사실 전임 정부에서 학업성 지도 전수 평가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학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는지 학력 수준이 어떤지를 알 수 없으니까 학원으로 보내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학원에 보면 다 진단하고 평가해서 알려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거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 지금 그 공교육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다, 아동학대 시비 등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자존감이 거의 바닥 수준이거든요. 예. 이게 2016년에 교직 만족도가 70.2%였는데 올해 조사가 23.6%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면 교권도 보호해야 되겠다. 뭐 이런 종합적인 이야기들이 논의가 됐던 거고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수능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 강화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어떻게 절감시킬 것인가 해서 굉장히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공교육 과정에서 수능 출제 범위를 공교육 과정 내로 하고 그거를 많이 벗어나는 어떤 그 킬러 문제나 뭐 이런 부분들은 배제하기로 했다. 이런 논의도 어저께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대통령이 수능에 뭐 난이도와 관련된, 뭐 난이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우지간 변별력은 이때 공정성 있게 하고 공교육의 내용은 배제하라는, 이게 수능과 관련된 일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이제 초점이 다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킬러 문항 배제하기로 했다고 하면 어떤 거는 그러면 킬러 문항이고 어떤 건 중킬러 문항인 건지, 그 난이도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학생들도 이게 그렇고. 수능의 적정 난이도라는 것은 예. 결국은 이제 그 평가원이나 학자나 전문가들의 그렇죠. 수기를 해서 만드는 거지. 예.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뭐 가이드라인을 치고 어떤 것이 적정 난이도다, 어떤 것이 고난이도다, 저난이도다,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왜 당정협의회에서 킬러 문항은 배제하기로 했다, 이게 나왔다는 거는 킬러 문항을 뭐라고 규정을 해야. 우리가 공교육 범위 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이제 기초적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예. 그 교과서에서 우리가 응용하고 심화하는 과정도 있을 겁니다. 예, 그 과정 내에서 충분하게 변별력을 갖춘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금 강남의 대형 입시학원들이 하는 부분들, 적어도 그 교육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학 교수도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몇 개를 내가지고 그 부분으로 변별력을 체크하다 보니까 다 모두가 거기를 위해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그 문제 하나당 뭐 뽑는데 무슨 뭐 몇십만 원씩 주고 그 문제를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다시 몇백만 원씩 학생들한테 다시 팔게 하는 거고, 이런 과정을 지금 깨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게 전체적인 지금 공교육 말씀하신 예. 내용의 핵심은 예. 우리 공교육 현실, 그러니까 수능을 중심으로 한 우리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를 짚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건데, 이걸 지금 난이도 문제로 몰고 가거든요. 아니 몰고 간 적은 없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공교육 과정에서 순위도
난이도 조정에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이건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업자들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 여기에서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면 왜 자기네들 영역이 없어지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전체 학부모나 학생들의 혼란 문제로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일부 언론들이 받아쓰고 있다고요. 아, 왜, 대형 왜 입시학원 사교육업체들의 강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주장일 뿐이다. 대통령께서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사교육 비용을 경감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한 건데 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것을 왜 수능 혼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이태기 의원처럼 말을 했었으면 저도 바로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은 수능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태기 의원처럼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찬성이죠. 무조건 찬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신뢰를 높이려면 수능에서 공교육의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교육의 그 학습 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공교육 범위 내에서 수능이 출제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 사회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교육의 포션은 동의해요. 자동적으로 줄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뭐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그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저는 그거는 지적받아야 된다고 보지만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사회가 그러면 공교육을 좀 제대로 정상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좀 절감하자. 왜냐하면 대통령의 인식은 지금 사교육비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생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 사회자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 주거비하고 사교육비입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죠. 그렇게 해서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게 되면 소비하고 저축 여력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우리 내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비판은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사교육비를 줄여갈 수 있느냐에 관한 구체적인 비전과 어떤 디테일한 세부 정책들이 나오면서 그것에 논의가 집중이 됐어야 되는데 갑자기 수능 쉽게 하라는 것처럼 뭐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만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게 체계가 어떤 있었냐라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가 없었는데 그냥 대통령이 툭 말하고 나니까 집권 여당에서 이거를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지금 황급히 뭔가 좀 체계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언론에서 이 당정회의가 언제 잡혔냐고 계속 물어봐서 이거 오래전에 잡혀있는 확정된 일정이었다. 이거는 대통령의 그 발언이 있기 전에 이미 그 이전에 정해져 있었고 그다음에 공교육의 경쟁력 부분을 어떻게 높일 건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교육비의 비중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에 대한 그 주제를 그 당정 간에 계속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 해오는 과정에서 대통령 발언이 있었던 거고 그렇다고 대통령 발언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어쨌든 언론이나 이런 사회 관심이 커지니까 그렇다고 당정회의를 취소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정대로 한 건데 일부 언론에서는 또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당정이 부랴부랴 회의를 했다. 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사실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한쪽에서 백종건 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특목고 자사고를 사교육 없이 진학할 수 있을까요? 왜 존치하기로 하셨나요?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측면이 중학교 때 특목고 자사고 가기 위해서 특히 뭐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쪽은 또 외국어고 국제고는 또 존치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그런 어떤 특목고를 활성화시키고 또는 다른 쪽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시키겠다는 거는 어불성설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지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아주 극히 일부만 보는 거고요. 전체를 봤을 적에 우리가 수능을 정점으로 해서 공교육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가 사교육비 비중을 줄이는 저는 아주 구조적인 핵심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 자사고나 특목고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상위권 중학교 상위권 학생들은 그 학교가 아니더라도 사실 사교육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교육의 다양성 부분을 어떻게 확보해 줄 거냐.
각각의 특성에 맞게 예. 이런 부분도 또 공교육 강화 측면하고 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는 관점에 있어서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예. 저희들은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고교 체제의 다양성 부분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어저께 그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당정의 합의를 본 겁니다. 근데 이 수능 문제 출제와 관련한 것도 아니고 6월 모의고사 때문에 교육과정 평가원장이 사의 표명하는 거는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아니 본인이 뭐 사의를 표명한 거는 제가 그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예, 어떤 압박을 받는 게 있나요 지금? 저는 국가기관은 누구나 다 감사 대상이고요. 예.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 입시 기관이 예. 만약에 수능의 출제 수준이나 방향성에 있어서 이것이 사교육 시장과 연관돼 있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면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되죠. 예, 우리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사교육 비중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입시 방향에 있어서의 그 엇박자가 있다면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그 정부가 감사하겠다는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수능의 그 난이도든 무엇이든 간에 수능이 좀 쉬워야 된다. 뭐 이런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궁전님은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왜 수능 5개월 남긴 시점에서 이런 게 갑자기 이제 툭 튀어나오냐 이런 계약안이 내놓은 걸까요? 지금 사회자께서 자꾸 이제 쉬운 수능 이렇게 했는데 예. 쉬운 수능 아니고요. 쉬운 수능 아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예. 문제를 쉽게 내다 어렵게 내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아니 예? 킬러 문항은 또 당정협의회에서는 또 아니 없앤다며. 그거는 이제 과도한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이것이 공교육 과정 내에서 훨씬 바깥에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킬러 문제는 배제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요? 변별력을 위한 난이도 조정 문제는 전문가들이 공교육에서 얼마든지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물수능의 반대말이 불수능입니다. 예. 불수능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수능을 해야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서 사회자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한 2년 전입니다. 2021년도에 너무 그때 어려웠어요. 수능이 완전히 예. 불수능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래서 공교육 체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 해서 언론이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맞습니다. 사교육 시장의 맞습니다. 과열 부분인데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예. 지금 대통령의 발언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건 비난을 위한 비난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차분히 논의해 보자 이런 거에는 이제 동의를 하시는 거죠, 의원님도? 그러면요. 그리고 예. 이제 이런 방향성이고 한번 이 부분에도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공기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제 이것이 입시 그 국가 입시기관이나 또 출제위원들이나 또 교육계에서 정말 우리가 공교육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고 사교육 비중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그런 속에서 수능의 변별력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외교 안보 정치 현안이 첨예하고요. 갈등도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을 시사본부에서 모셨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이라고 불러야지 의원이라고 불러야지 제가 몰라서. 어떻게든 불러주시죠.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 첫 번째 얘기를 뭘로부터 시작할까 했는데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이제 대통령실 간의 메시지 엇박자. 예. 그럼 이제 이건 정책적인 문제도 있지만 약간 메시지가 조율되지 않는 것들이 자꾸 나오면서 정권에서 좀 정제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고민도 좀 많이 드는데 이번 사태 보시면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 좀 드셨습니까? 이거는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본 게 네. 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말씀이 네. 지금 세 번째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이주 장관이 이제 브리핑을 했죠. 네. 그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 네. 그 범위로 출제해라. 네. 수능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리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네. 그런데 저녁에 또 바뀌고 오늘 아침에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이조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 어제 교육계획에 대해서 보고한 그 내용에는 아예 없던 거예요. 네. 그럼 대통령이 그냥 툭 던진 네. 이야기라고요. 즉자적으로. 그것도 수능의 난이도에 대해서 네. 수능 출제 문제 이렇게 해라라고 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애 둘이 키우고 뭐 고3이 아빠로서 대학 입시 2번을 겪어보면서 입시 제도에 어떤 혼란, 불안 네.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화도 많이 나고 네. 그리고 모든 학생들 학부모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대통령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시간을 이렇게 두고 교육계획 방향을 이야기한 걸 처음에 제가 착각한 게 네. 당장 원래 지금 수능이 150일 남았는데 그렇죠. 네. 150일 앞두고 수능 문제의 난이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당장 수능 그 시험 문제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게 수능의 난이도를 교과서 안에서 학교에서 배운 거로만 하라 이러면 지금 당장 학원이고 학교고 학생들이고 하는 전부 다 이번 수능은 그냥 물수능이 되는구나. 네. 쉬워지는구나. 네, 네, 이렇게 네.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냥 쉬워진다는 게 꼭 좋은 게 아닌 게요. 이게 이 수능하고 관련된 대학 입시하고 관련된 문이과 이게 요즘 통합 수능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이과의 문과 침공이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이과가 문과를 침공하는 이 문제가 이게 원점수, 생점수가 문제가 아니라 네. 표준 점수가 문제가 되고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사회 탐구에 뭐 무슨 사회 문화 사문이 있고 이 과학 탐구에 화학 2가 있으면 화학 2는 어렵고 사문은 쉽고 이러면 그러면 사문은 100점 맞아도 표준 점수는 뭐 70점, 68점 이래 되고 그렇습니다. 화학 2는 100점 맞으면 그냥 표준 점수 100점 네.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쉬워지면 이과의 문과 침공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거든요. 네. 그러다 대통령께서 무슨 공정한 변별력을 네. 지키라 이런데 도대체 뭐가 공정한 변별력인지 MB 정권 때 같이 그냥 EBS만 열심히 들으면 그러면 공정한 변별력이 생기는 건지 네. 이것도 말이 이상하고요. 네. 대통령께서 그냥 이 툭툭 던진 말들이 충격이 지금 이 교육시장이 굉장히 큰 게요. 이런 게 있어요. 그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비문학 네. 문제 네. 이런 거 내지만 지금 학교에서 독서 시간이라 이래서 비문학 수업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수능이라는 게 이게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대학 가거든 어떻게 판단력, 독해력 이런 걸 가져가지고 그게 과학이든 경제든 철학이든 법학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애들한테 공부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건데 네. 그거를 비문학 문제 마치 내지 마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 말씀하면 그런 게 현장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현장에 얼마나 충격을 주겠냐 이거죠. 네.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표님 말씀하신 예. 거는 변화가 있더라도 예. 뭐 6월 모평 뭐 9월 그리고 앞으로 수능 나와 있는데 즉자적으로 이게 반영될 거면 혼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새로운 방향을 하려면 교육 이해관계 당사자들 모아놓고 좀 토론도 하고 수기도 해서 예.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된다. 그렇죠. 교육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2학년 학생들 다 마찬가지고 네. 이미 3년 전에 정해진 대학 입시제도 요강을 가지고 네. 3년 동안 준비를 해온 학생들이고 학부모들 아닙니까? 네. 그런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금 150일 수능 앞두고 네. 갑자기 대통령께서 네. 교육부 장관도 아니고 직접 수능의 난이도에 대해서 또 비문학 과목에 대해서 또 통합 무슨 뭐 과목 예? 그 네. 학교에서 뭐라 그랬더라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네. 과목 융합병 문제 네. 이런 거 내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수능의 기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정말 얼마나 알고 고민을 하고 하시는 말씀인지 네.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툭툭 이래 던지면 이거는 교육 현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혼란을 초래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는 빨리 네. 하루라도 빨리 교육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어제 오늘 이 세 번에 걸친 네. 수정을 하고 메시지를 아까 메시지였던 네. 문제라고 그러셨는데 네. 메시지를 수정하고 이 혼란을 이주 장관이 네.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거는 예측 가능성 있게 네. 불안하지 않게 이건 바로 잡아줘야 되고 그렇죠. 지금 당장 현장 어제 오늘 현장에서 불안해가지고 현장 학부모들 학생들이 불안하면 네. 학원에 달려갑니다. 네, 그러면 사교육비 더 나가요. 그렇죠. 당장 이번 주말부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제가 저도
학부모들 누구나 다 겪어보잖아요. 네. 저도 애 둘이 키우면서 첫째하고 둘째하고 완전히 첫째는 그냥 수능 치고 논술도 치르고 갔고 네. 둘째는 그 학교 배치표 복사해가지고 논술 어디 만나 찾고 그러고 뭐 2합이 4고 3합이 5고 그 네. 수능 최저 점수 그거 어디 맞추려고 네. 맞는데 찾아가려고 엄청 고생했는데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얼마나 불안한지 네. 그걸 정말 제발 아시고 한 말씀 하셔야지. 제가 늘 그러잖아요. 개혁 좀 제대로 해달라고. 네. 구체적으로. 교육개혁 제대로 해달라고 네. 지금 주문을 하는 거고 사교육비 줄여달라고 주문하는 거고 그러면 학교 교육 자체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런 걸 가지고 진짜 진중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내놓을 거를 이렇게 교육부 장관이 보고도 안 하는 거를 대통령 말씀 한마디 그것도 왜 대통령 말씀 한마디가 이 교육계 현장에 그렇게 이 혼란을 줄 것 같으면 그걸 그러지도 못하고 네. 대변인이고 장관이 2번이나 수정을 하고 이거 보고 제가 야, 이 정권이 진짜 2년 차인데 네. 진짜 큰일이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교육 문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으니까 이제는 그 틀에서 얘기를 해야지 대통령실에서 교육정책을 주도하는 시대에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든 교육부가 하든 네. 교육이 100년 대계라 그러는데 네. 150일 앞두고 이러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여의도 정치를 깊이 있고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 먼데이.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수능 이야기를 해서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게 근데 수능 난이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되고 뭐 기획관은 이게 지금 대기 발령된 것 같고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돼야만 했던 그런 어떤 모종의 상황이 있었던 겁니까? 우선은 지금 대통령실 발언, 최근에 일련의 입장 이런 게 일단 난해하잖아요. 네, 어렵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잘 뭔지 모르겠어요. 예. 변별력을 강화하자는 것인지, 예. 또 쉽게 내자는 것인지. 그렇죠. 또 뭐 교육부 장관은 이 학교 수업 밖에서 출제 안 한다 그러고 예. 대통령실은 또 교과 과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변별력이라는 말을 빼먹었다. 심지어는 오늘 작년에 이미 융합형 문제나 비문학 예. 출제는 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비공개 지시를 했다. 이런 보도가 이제 좀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역대급 인스턴트 요리가 대통령 발로 나온 건데 예. 이거를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다 보니까 예. 정상적으로는 이해하기 없는 말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 융합형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 것과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언뜻 이게 상호 배치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그렇습니다. 예, 융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문제를 융합형으로 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조였죠. 예. 왜냐하면 과거에 대입이나 수능이 예. 암기 위주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창의력을 중심으로 이제 좀 기조가 변화된 거거든요. 출제 기조가. 그래서 융합형 출제가 나온 거고요. 비문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학생들이 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좀 쉽게 내야 되나? 그럼 근데 변별력 문제는 또 아니라고 하니까 난이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 나라의 이 또 한 대통령 또 대통령실 또 교육당국 이게 한 나라에서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최소한 복수 이상의 국가의 대입 기조하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한 나라에서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고요. 또 이게 이제 사교육 시장을 이권 카르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규정을 한 거죠. 한 네. 거잖아요. 교육부하고 그렇죠. 뭔가 사교육시장 있는 이거는 것으로. 엄청난 이거는 도발이거든요. 예? 교육당국하고 사교육시장을 한편이라 그러고 그 예. 근거로 모의고사 어렵게 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어떻게 국정운영 컨트롤 타워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다음에 또 이런다고 또 사교육시장이 축소되지 않아요.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풍선 효과가 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수능을 자격 시험처럼 아주 쉽게 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본고사 비슷한 걸 한 번 더 내서 그러면 뭔가 좀 변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대학 자율권을 많이 줘라. 그러면 그 대학 자율권과 관련된 시험과 관련된 사교육은 또 엄청 팽창할 거고. 근데 또 예. 풍선 효과로도 이 반박하기도 어려운 게 예. 이게 변별력을 높이라는 건지 쉽게 내라는 건지가 지금 헷갈리니까. 근데 변별력을 그러니까 쉽게 내도 풍선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는 반박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또 전 정권 인사 배제 의도가 아니냐 이런 시각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마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전 정권 인사를 배제하기 위해서 수능 뭐 이런 말을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는 예. 전 정권 인사 배제를 예. 교육부 인사죠. 배제를 수능을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배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배제하면 되잖아요. 예. 그냥 경질시키거나 대기 발령하거나 아니면 정기 인사에서 그냥 그렇습니다. 예, 빠지게 하면 되는 거 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수험생과 학생들과 학부모만 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아직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이게 확정된 게 아니니까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아니 예. 당사자들의 얘기가 예. 대통령과 대통령실 교육당국 얘기가 한 가닥 한 줄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이게 근데 인사까지 갔었던 거는 왜 그런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우선은요, 대통령이 예.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막 즉석에서 막, 이렇게 예. 해도 되는 문제냐.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예를 들어서 뭐, 사교육시장으로부터, 국민들의 이 고통을 좀 덜어주겠다라든가. 예. 뭐 이런 기조하에 그 다음에 그렇죠, 뭐 연구를 그렇죠. 하고 예. 또 대안도 모색을 하고 해서 하는 거지 문제를 어떻게 내라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문제를 이렇게 내라고 할 정도의 방향 제시를 했으면 대안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이거는 없이 대통령이 문제 이렇게 내라 저렇게 내라 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라고 봐야죠. 근데 보통 대통령이라는 뭐 국가 뭐 원수라고 우리가 하니까요. 근데 그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가 큰 그림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디테일이 다 나온 거를 보고를 받은 다음에 큰 그림의 국정 비전이나 철학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서가 된 거예요? 저는 대통령의 스타일 예. 이걸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부 장관 처음에 이 내정했다가 낙마에 저기 그렇죠. 박순애 장관 예. 뭐 했다가 뭐 35일 만에 이제 장관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도 취약 연령 5세로 낮추는 문제를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이 신속히 검토하라 그랬다고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교육부 장관 경질해 버렸잖아요. 그랬죠. 그다음에 뭐 또 얘기를 해야겠습니다만 국정원 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제가 했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번복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이 제거한 다음에. 대통령이 예. 무언가 생각이 한번 딱 들면 시스템이건 뭐 대안이건 뭐 심층적인 또 연구건 검토건 이런 거 없이 바로 그냥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무당 사람 잡듯이 뭐 하나가 꼽히면은 바로 그것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이나 참모들 또 관계 부처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과 해명 수습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일종의 뒤치다거리? 그래서 대통령은 너무 즉흥적이에요. 그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 대안도 없고 뭐 연구한 흔적도 없어요. 그래놓고 그냥 결론부터 그냥 그것도 막 이 갑자기 디테일하게 내고 수습 못하고 나중에는 적으로 돌리거나 이권 카르텔로 돌리거나 장관을 경질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스타일이 보수 정부 내에서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처음 있는 일이고요. 처음 있는 일이다. 예, 겪어보지 않은 스타일이죠. 오히려 보수 정부는요. 예. 더 이 사실 내용이 있어도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숙고하는 그렇죠. 척이라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그냥 무슨 난사하듯이 막 그냥 전 분야에 걸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52시간 문제도 그렇죠. 예, 69시간. 예. 직진 본능 직설하고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정치권 이슈들 뭐가 눈에 띄입니까? 민주당 이슈가 좀 눈에 띕니다. 예.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그리고 김은경 혁신이 출범. 예. 이렇게 두 가지가 좀 중점된 것 같고요. 나머지는 배 소장님이. 네, 거기도 뭐 이슈들 많았습니다. 후쿠시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뭐 갈등되는 것도 나왔고요. 예. 계속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장애 집회 형태로 가져가고 있고 또 조국 전 장관 출마설도 또 후끈 그렇죠. 달아오르는 상황이었고요. 그 외에도 중국 이슈도 계속 됐던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분. 싱어이밍 대사 관련. 예,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가 김기현 대표가 이제 당 대표가 된 지 한 100일 돼서 그렇죠. 김기현 대표 관련해서 또 뭐 존재감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일들이 이야기가 또 되는 그런 상황들도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았던 한 주였어요. 근데 가장 또 주목받았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가장 최근 뉴스죠. 그것 때문에 지금 학부모들이 예. 아주 분노해 계시더라고요. 교육과정 평가원 뭐 감사 들어가고 네. EBS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계 비율을 한 50%로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우리 대한민국은 입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뭐 마지막이긴 하지만 그걸 언급했긴 하지만 가장 최근 뉴스니까 그 수능 발언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네. 뭐 대통령은 연초부터 이 수능 개편 뭐 등등을 지시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후속 보도들에 따르면. 그런데 그게 이제 교육부에서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이번 모의평가까지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모의평가까지 이번에 이루어진 과정으로 보면 교육부에서는 그럼 대통령의 지시를 안 들은 걸까요? 아니면 갑자기 기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었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 교육개혁이요. 단순히 1년 만에 또 몇 개월 만에 방침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교육개혁위원회 같은 데서 뭐 5년에 한 번 이렇게 좀 바꾼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걸 대통령이 올해 지시했는데 안 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카르텔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는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수능 쉽게 내라고 왜 쉽게 안 내? 왜 어려운 거 내?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지문 외에는 내지 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요. 이번에 9월 달 이제 모의고사 있고 예. 이제 수능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 방침이 완전히 바뀌게 될 수밖에 없고 예. 변별력이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다른 쪽에 또 학원들이 상당히 주목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수능 한두 문제 가지고 등급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150여일 앞두고 갑자기 쉬운 수능 교과서 밖에 출제 안 해. 이렇게 간다면 아마 고3 수험생들 멘붕일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걸 떠나서 쉬운 수능 하면은 학원 없어질까요? 사교육 없어질까요? 또 수시가 여전히 또 존재하고 있는 한 학원 없어질까요? 저는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교육은 더 뿌리 깊은 문제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저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훨씬 더 문제 치유의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일이지 이걸 단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교육부 장관은 뭐 하는 겁니까?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의 국장과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이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 한마디에 지금 또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된다라는 것은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로울 일이 아니고 또 우리 교육행정으로도 또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나 학생들도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자꾸만 대통령 한마디에 뭔가가 뒤집어지고 뒤죽박죽 되는 상황이 있어서는 곤란할 것 같고 만약에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가지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교육 계획에 관련된 입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이 있다 그러면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교육부 장관이 그럼 차근차근 그것을 어떤 식으로 단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부 내에서 수기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네,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제 계속해서 뒤따르는 후속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대통령실도 자꾸 또 이제 또 해명 설명을 하고 또 가장 제가 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본 뉴스를 보면 이주호 장관이 그날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주호 장관 책임론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은 공교육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공교육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라고 표현했는데 이주호 장관이 그거를 기자들 앞에 브리핑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내용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대통령실의 설명에 의하면 공교육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라는 표현과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이라고 하는 표현은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죠. 그다음 또 이게 갑자기 이런 대통령의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럼 쉬운 수능 얘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대통령실은 거듭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얘기가 아니고 공정한 수능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처음에는 쉬우고 그러니까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예를 들어 킬러 문제들을 좀 주렬한 지시식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했는데 그럼 그 얘기가 아닌 건지 공교육 교육 과정에서 다룬 내용을 다루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고 공정한 문제를 내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니 근데 처음에 대통령실에서는 쉬운 수능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이 얘기 아니야라고 하잖아요. 공정한 수능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혼란스럽게 공정한 했어요. 수능이 뭐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요. 공정한지 안 공정한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돼요. 네, 하여튼 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수사를 해요? 공정한지 안 한지. 그러니까 이게 학부모들을 되게 혼란스럽게 하고 학생들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혼란을 준 것 자체가 되게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그 싱하이밍 대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번에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서 먼저 브리핑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탓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쉬운 수능 이거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자기네들이 브리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확실해요? 속보에 나왔잖아요. 아니라는 것 같은데 또 아니래요? 계속 보도들을 보면 근데 저는 그렇게 속보를 그렇게 받았는데 저는 제가 해석하기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이번 그 이야기가 나왔던 발단 중에 하나가 저는 지난 3월보다는 최근에 실시된 모의평가거든요.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만이 쏟아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문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덜쭉날쭉이 하면서 이제 뭐 EBS 연계 이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출제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좀 더 학생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이게 어떤 일정한 범위 밖으로 출제가 돼서 킬러 문제라는 것이 이제 뭔가 변별력을 취하기 위한 거란 모르겠는데 아무도 모른다.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만유인력의 법칙을 묻는 그런 과학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10명 중 거의 한 9명 가까이 수험생들이 털리는 문제였는데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는 그런 문제 내지 마라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정하다면 입시가 지금 그러면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 쪽으로 들어가면 더 꼬이는 것이고
저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학생들이 당황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내지 마라. 그리고 EBS와 연계해라. 예, 예. 학교의 교과서 범위 내에서 내라. 저는 그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표현하시는 학생들이 당황할 정도의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으면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쉬운 수능이 되는 건 그러니까요. 맞는 네. 얘기잖아요. 예. 근데 또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2시 33분에 이제 속보로 받은 거는 정확한 워딩은 윤석열 대통령 학교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 수능 출제 배제해야 이런 식의 이제 그게 브리핑을 이주호 하죠. 장관이 그런 내용으로 브리핑을 했는데 네. 윤 대통령은 학교에서 다루지 않은이라는 표현을 안 썼다는 거예요. 네. 계속 이제 말을 해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교육 문제는 큰 개혁의 차원에서 그러게 말입니다. 원칙론적인 차원에서 먼저 스케줄을 좀 그려놓고 장기 플랜을 짜고 네. 몇 년에 걸쳐서 하는 맞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불쑥 얘기 나오고 연초부터 우리가 지시했는데 말을 안 따르니 국장도 경질하겠다. 심지어는 교육과정 평가원 감사까지 하겠다. 이러고 되면 일선 학생들은 당장 뭐 얼마 안 남은 이번 수능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우리 뭔가 노동개혁도 그렇고 연금개혁도 그렇고 교육개혁도 그렇고 자꾸 가정에 매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해결책은 뭐냐면 노사 간의 문제가 잘 해결돼서 노사 간의 동등한 관계 그래서 좀 더 생산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좀 더 개선된 더 미래지향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계획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집회 시위를 어떻게 될까? 야간 집회 가능하냐 마냐 이런 쪽에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교육도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입시에 매달리고 이런 지금 이런 교육에 이제 좀 벗어나냐. 언제까지 서울대 뭐 예. 연대 고대하는 이따위 입시에만 매달려 있느냐. 정말 아이들이 30개 40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이런 정말 입시로 이제는 우리가 바뀔 수 있느냐. 근본적인 변화죠. 그게. 이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네. 이야기를 안 하고 있고 알겠어요. 자꾸 입시에 매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마 이번 수능 출제를 부탁받은 교수나 교사분들이 어려울 거예요. 꺼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난이도 예. 조절을 잘못하면 예. 이거 비판받기 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 9월달 모의고사부터 난이도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 알겠습니다. 것이냐. 또 그 문제인 왜 것 같습니다. 5살 학교 입학 검토해봐라라고 했다가 쑥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조금 유연하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갔다가 그게 69시간으로 갔다가 쑥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이제 수능 언급도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 금년 수능 문제는 정확히 작년하고 비슷하게 할 거예요. 쉽게 안 내고요. 정확히 작년하고 비슷하게 하지 않으면 진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아니 교육부 입시 정책 금년에 국장이 갑자기 쉽게 바뀌었는데. 내보세요. 네. 그러면 진짜 혼란 생기죠. 근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시하시고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 반발이 셉니까 물러서잖아요. 네. 5살 입학도 물러섰고 69시간도 물러섰잖아요. 이것도 조만간 물러선다니까요. 그러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번 수능은 정말 작년하고 비슷하게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난이도를 어떻게 맞출까? 저는 똑같이. 정관적인 그 말씀에 하나 더 붙이면은 EBS 연계율 50% 나오니까 딱 절반은 EBS에서 나올 것 같아요. 원래 그건 그렇게 해왔어요.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그냥 마지막 말씀드리면 예. 대통령의 발언과 선택과 결정은 최종적이고 신중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불쑥 던져놓고 신중치 못하다라는 비판과 판단을 받게 되면 대통령의 말의 무게감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거든요. 또 이것뿐이 아니고 최근에 뭐 벌어지는 양상을 보면 대통령이 뭔가를 지시해서 오히려 그걸 바로바로 이행해 나가는 스타일로 국정이 움직여 나가는 모습들이 확실히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 범죄자 신상 공개 문제 부분도 대통령이 살짝 언급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일요일 날인데 고위 당정 협의회가 지금 모여서 그 문제 논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꼭 그런 스케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만기 칠람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냥 뭐 장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석들을 모아서 회의를 기탄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하시고 참모들이 그건 아니에요. 네. 아 그건 맞아요. 이렇게 서로 의견 교환하는 건 괜찮은데 대통령께서 좀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대통령실에서 먼저 막 홍보를 하죠. 네, 브리핑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모들께서 좀 더 신중하게 브리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통령이 국가 정책의 최고 또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외교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뭐 재반 분야에 관여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 저는 이제 어떤 정책이든 간에 최종적인 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 부각된다면은 그러니까요. 분명히 거기에는
장점도 있겠지만 많은 또 단점이 뒤따를 수도 있고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싱하이밍 대사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위안스카이 발언이 이게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파장이 크게 전달될 수 있거든요. 저는 대통령의 발언이 라스트 댄스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여지를 발언이 남겨둬라. 마지막이면 그 다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뭐 도어 스태핑 초반부 과정에서부터 얼마나 이 논란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는데 안 바뀌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 계속해서 오히려 더 좀 심화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깨알 지시를 내리면 바로바로 이행에 들어가는 이 방식이 꼭 좋은 건지 정말 이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전체가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홍보수석이라든지 대변인이라든지 다 언론을 경험을 해보시고 공적인 기관에서 근무를 해보셨던 분들인데 이런 워딩들이 나가면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지 못했다라고 하면 참모들이 무능한 거고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 발언과 그 발언은 꼭 집어넣어서 브리핑을 해 라고 지시를 하신 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거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다른 얘기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면 그것 또한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요. 되돌아보길 걱정스럽습니다. 바라고요.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돋보이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주말에도 또 쉬지 않고 뉴스들이 팍팍팍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당정 협의회 발언까지 나와서 교육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윤 대통령 말이 맞다. 이주호 총리가 뭐라고 했다. 뭐 이주호 총리가 틀렸다.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됐잖아요.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킬러 문항은 없다. 그리고 뭐 자사고 외고 뭐 이건 그대로 존치한다. 이렇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쉬운 수능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총체적 혼란 상황인지 아니면 급진적 개혁 상황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시기나 방식이 좀 부적절하죠. 네. 지금 수능이 한 5개월 남았잖아요. 네. 근데 수능 5개월 남기고서 대통령이 저렇게 수능 출제 방향 난이도까지 얘기를 해버리면 네. 일선 현장에서 혼란은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좀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라고는 합니다만 근데 이게 부수된 행동을 보면 관련된 담당자를 좀 경질했어요. 그렇죠. 그 담당 기획관을. 네. 그런데다가 장관한테 경고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게 단지 그냥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 아니다. 그러면 올해 이걸 지금 바꾸겠다는 거냐 올해. 네. 5개월 남았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수능 난이도는 매년 말이 많은 그렇죠. 이슈입니다. 그렇습니다. 쉬움은 쉬운 대로 어려움은 어려운 어려운 대로. 대로.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교육의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불만은 많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영역이고 그 이른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문가들이 뭐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고심을 하는 문제인데 그렇죠. 누구도 지금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 한마디로 이게 개선이 될까?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시기 방식 뭐 다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다만 이른바 수능의 그 킬러 문항이라는 게 변별력 위해서 꼭 필요한 거냐? 지금의 수능의 난이도라는 게 정말 이게 제대로 된 변별력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냐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네. 너무 지문도 길고 어렵고요. 일선 교사들이 보더라도 과연 이게 필요하냐라는 데 대해서 회의적인 평가가 있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예측 가능하게 사실은 개선을 해야지 이렇게 임박해가지고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김준일 기자님은 뭐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일단 여기 3명 중에 네. 2명이 지금 학력고사 세대인데 지금 수능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니, 굉장히 기이하다. 박원석 의원 학부모 출신이라 자제분 대학 보내지 않았어요? 그럼요. 보냈죠. 네. 예, 굉장히 기이하다, 기괴하다, 대통령실 표현으로. 김준일 기자보다는 좀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수능자 몰라서 네.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수능자 몰라서 물어봐요 맨날. 저희 20대 직원이 저희 회사에 있어서 물어보면은 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너무 한참 전 일이라.
아니라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30년 전의 일을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뭐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대부분 공감을 하고 네. 당장 지금 이거를 내년부터 조정을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당장 조정을 하겠다? 네, 9월부터. 예, 아니 9월부터죠. 네,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너무 많은 큰 혼란이고 사실은 사교육 시장이 팽배하게 되는 데는 난이도 문제보다는 불확실성입니다. 불안감, 불확실성. 이게 공포 마케팅이죠. 공포 마케팅이죠. 이게 네. 이렇게 제도가 변하면은 여러분 애들 다 떨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지금까지 네. 준비했던 못했던 지금부터가 기회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요. 마케팅. 이게 지금 누가 사교육 시장을 더 키우고 있는 건지 본인들이 좀 그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도 있고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맥락들이 네. 이게 정말로 교육의 문제인가 이게 정치 암투의 문제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뒤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치 암투요? 네. 아, 너무 많이 나가신 거 아니 아닙니까? 너무 많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네. 예. 방금은 김준일 기자님의 개인 의견이었고 KBS와는 전혀 무관한 의견.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뭐 대선 공약이다, 공약이었다 이런 얘기도 대통령실에서 계속 하는 거고 내가 이번에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몇 달 전에도 뭐 얘기했었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뭐랄까 메시지가 조율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정말 분노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감사도 한다고 하니까요. 예,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데 네. 그게 잘 이행이 안 되고 더디고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하게 되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책임을 묻겠다. 이래서 뭐 경질 감사 이렇게까지 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 교육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하고 또 그 이해관계자들의 그 생각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는 옳고 뭐는 그르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일종의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고 네. 사실은 국정 운영의 많은 그 현안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국정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이제 일종의 만기칠람 검사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세세한 것까지 대통령이 그럴 만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은데 네. 이게 일종의 이제 경험칙을 가지고서 네. 오늘 심지어 어떤 얘기 나왔냐면은 국민의힘 내에서 대통령은 입시 전문가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입시 비리 수사를 많이 해가지고 조국 딸 입시 비리 수사까지 해서 입시 전문가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경험칙, 수사의 경험칙을 가지고서 이 복잡한 국정의 현안들 또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이런 국정의 현안들을 칼로 무자르듯이 옳고 그름으로 이거는 이제 이 불법이야, 합법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국정을 하려니까 이런 부작용이 좀 나타나는 거라고 보고 지금 카르텔 얘기가 나왔어요. 사교육 카르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6월 달 그 모의 평가 네. 난이도 조절을 제대로 안 한 걸 네. 사교육 카르텔의 단적인 증거로 삼아서 네. 이 그 보직 담당자를 경질할 수 있나요? 또 그 만약에 난이도를 좀 조절한다 그래서 사교육 시장이 그러면 좀 축소될까요? 그런 킬러 문항을 없앤다 그래서.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구조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그런 정말 풀기 어려운 그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실제 사교육이 과열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보다 네. 사실은 너무 이게 우리가 경쟁이 격화된 사회고 그 경쟁 격화된 사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하고 네.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으로 너도 몰려가고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렇게 복잡한 문제고 구조적인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국정 운영이라는 거는 예측 특히 가능성이 이제 중요하다. 예, 교육 같은 게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인터넷에서 정혜진 님이 대치동에 사는 재수생 맘입니다. 수능 시험 쉬워진다더니 아이들 대부분 반수할 의향이 있고 이렇게 아마 N수생 대거 생겨서 대학 재정에도 문제 생기고 변별력을 위해서 학교별 논술이나 면접 준비까지 정말 너무 힘드네요. 근데 이게 또 맞는 게 저는 97년도 수능을 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수능으로 지금도 나무 위키에 들어가 있는데요. 한 0001학번이 굉장히 물수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반수란 단어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재수라는 건 정말 열심히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쉬운 수능이 되니까 1학기까지 열심히 술 먹고 잘 놀다가 여름방학 때 잠깐 반수하고 돌아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쉬운 수능에 가져주는 그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박원석 의원님의 의견에 조금 동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렇게 과도한 교육력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도 맥락이 있지만은 사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이를테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대기업 월평균 소득은 563만 원이거든요. 2021년 중소기업은 266만 원, 2배입니다. 2배가 넘어요. 그리고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70.6%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 대기업을 가고 정규직에 가는 거는 좋은 대학 뭐 가니까 이게 완전히 서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만약에 정말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혁신은 쉽게 얘기하면 이 격차를 줄이면은 자연스럽게 경쟁의 압력이 줄어들 것이다. 네. 단기 플랜과 장기 플랜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뭐 아무것도 손에 안 대고 사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조금 급발진처럼 느껴지게 이렇게 난이도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왜 제가 권력 암투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 네. 작년 12월에 교육부가 개편을 했습니다. 네. 교육부가 개편을 했는데 뭐 윤석열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인재 정책실을 10년 만에 부활을 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2008년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 때거든요. 그래서 혁신을 여기에서 이끌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주호 장관이 차관했을 때 생겼던 조직을 다시 부활시킨 거네요. 맞아요. 네. 인재 정책실. 그래서 인재 정책 기획관이 그 밑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 경제된 분이 이분이에요. 아. 인재정책기획관은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핵심이라고 해놓고 만들어놨는데 네. 인재정책기획관이 뭐 하는 거냐면은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정책기획, 타부처 민간 협력 인재 양성 정책기획, 네. 학술 연구 대학원 지원, 네. 그리고 대입제도 혁신. 마지막에 네. 대입제도가 들어가 있지만은 이거는 당장의 난이도 조절을 하라고 있는 부서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장기적으로 5년 동안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대입제도로 바꿀 것인가 이거를 지금 하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난이도가 어려웠다고 하면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누가 지금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번에 경질된 이 인재정책기획관 이분이 네. 전 정부에서 중용됐던 인사라서 지금 쳐낸 거다라는 게 이 교육계 관가에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평가원 감사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네. 평가원장이 이규민 교수라고 연세대 교수거든요. 네. 작년 2월 달에 임명됐습니다. 아, 쉽게 얘기하면 알박기 인사다. 예, 문재인 정부에. 문재인 정부 인사라는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는 기류가 지금 현 정부에 있고 이쪽에 요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저런 거를. 근데 그게 다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전격적으로 감사에 들어갔다. 이것도 역시 이쪽 공무원 쪽에서 지금 파다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는 거예요. 이거 난이도 조절을 했다고 갑자기 국장의 경지를 해? 근데 그러면 예. 그거는 이주호 부총리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통령이 갑자기 비문학 지문에 그 난이도까지 거론해서 할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의아한데 네. 하나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히어로 네. 영웅주의가 대통령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고 네. 사실은 모든 그 대통령의 지시사항 업무 보고 때 지시사항을 모든 장관이 다 그렇게 브리핑하진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적당히 거르거나 네. 적당히 이렇게 그냥 업무 보고 형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시사항 형식으로 이제 부처에만 전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주호 장관도 어느 정도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되게 맥락이 뜬금없어.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게 지금 평가원 감사를 들어간다. 네. 지금 당장에 이제 7월 달부터 올해 수능 평가원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 교수들 네. 핸드폰도 압수당하고 네.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한답니다. 아. 왜 아니 들어가서 수능 어려우면은 구속되는 거 아니야? 아, 직권남용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방통위에서 네. TV조선 재승인 심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네.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때 그 광주대 교수가 구속됐어요. 그렇죠,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수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아니 평가를 양심에 따라서 한 건데 뭐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행정처분할 수 있어도 교수를 구속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출제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네.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노영입니다. 오늘 대통령은 프랑스로 갔습니다. 프랑스로 갔는데 수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순방보다는 수능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킬러 문항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던지고 가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걸 수능은 또 그것도 킬러 문항은 난이도는 이거는 또
정말 네. 처음 보는 해석입니다. 아유, 우리 대단히 재밌는 게 나는 국민의힘에서 말했던가요? 조국 수사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쪽 전문가라고 말하게 입시 진짜. 전문가요. 이건 입시 또 전문가. 새로운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러잖아요. 이재용 부회장 수사하면 경제 전문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수사하면 통치 전문가, 댓글 수사하면 인터넷 전문가, 버닝썬 수사하면 유흥 전문가 아니야? 이러는 거. 이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이준석 대표가. 네, 너무 웃겨가지고. 대표가 되게 재치는 있어요. 네, 재치 있는데 솔직히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좀 우리가 이해 못하는 바를 실드 치려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닐까? 네. 좀 너무 희화시켰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얘기를 안 안 했으면 했어야죠. 좋았을 텐데 얘기해가지고 더 웃음거리 만든 거죠. 아니 원래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쉽게 내서 사교육에 우리가 너무 힘쓰지 않도록 해라. 뭐 킬러 문화 때문에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라. 뭐 이건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하시는 말인데. 대통령이 큰 문제, 큰 화두만 던지고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 걸음 더 가서 이건 출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실드 불가 차원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 근데 이럴 때는 실드를 안 쳐주고 차라리 좀 포인트를 다른 곳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충실하게 대통령이 한 말을 그냥 다 이렇게 옹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이 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그 수능을 보는 아이가 없었거나 아니면 있었어도 수능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아이의 모르고 하시는 공부에 얘기일 수 있죠. 크게 관심이 없었거나 이런 경우 아닐까 대다수가. 그래 이게 문제다. 왜냐하면 좀 부모로서 어쨌든 정치를 하더라도 아이들 교육에 우리도 관심을 갖고 또 실제 실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필드에서 고민을 해야지 그것이 또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이럴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제가 볼 때 사실은 이것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인데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경쟁이 너무 치열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일자리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서 지금 도대체 요즘에 뭐 의대에 열풍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런 어떤 보장된 직업 말고 어디가 도대체 어떤 비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 사회가 어떤 분야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렇게 별로 공유가 되지 않는 굉장히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얘기하지 않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능도 이게 쉽든 어렵든 간에 어차피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등수를 매기는 평가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뭐 킬러 문항 문제 제기 자체는 저는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얘기고요. 그 외에도 그러면 등수를 내서 이걸 쭉 세우는데 그럼 만약에 난이도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이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굉장히 매우 예민한 문제죠. 그렇죠.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너무 다 쉽게 내면 다 이제 변별력이 떨어지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한 문제 실수를 하면 엄청나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떨어지는 애가 봤을 때 내가 한 문제 틀렸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올 수 있겠는데 제게 뭐냐면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런 문제는 정말 그 현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의 얘기를 좀 존중하고 저는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현주 의원님 말씀도 강론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세세한 거를 지금 이 타이밍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세세한 거 대통령이 세세한 거 그 대통령이 너무 세세하게 들어갔다. 그 얘기 만약에 지금 150일 정도 하면 안 돼요. 150일 정도 남은 그러니까 거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1053님께서 개인적으로 공교육에 종사하는 입장입니다. 킬러 문항은 없어지긴 해야 합니다. 물론 최상위 학생들을 위한 다른 대안 있어야겠지만 근데 지금은 좀 심합니다. 교육 문제가 있어요. 수능 우리 이렇게 하루에 그냥 시험 쳐서 등수를 쫙 세운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화두를 던지고 깊게 고민해야 되는데 깊게 고민하지 않고 쉽게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지금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 종사자들 다 지금 멘붕에 빠져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수습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꼭 하나 말하고 싶은 거 있어요. 지금 그거에 묻혀가지고 이슈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하나가 뭐냐면 자사고, 국제고, 외국어 고등학교 또 유지한 데잖아요.
저 외국어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요? 저희 고등학교 없어진다 그래서 사실 다들 슬퍼하기도 하고 뭐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면이 있었지만 지난 정부 때 없앤다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반대했었어요. 왜 없애지? 그랬으나 어쨌든 정체적인 큰 흐름이나 이게 이제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하면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또 갑자기 어떤 숙고나 이런 거 없이 대통령이 오늘 또 갑자기 대통령이 이제 교육부에서 존치시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왜 존치시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왜 숙고의 과정이 없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쵸.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킬러 문항은 뭐 그 문제 제기는 일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문제에 대한 결론도 저는 그냥 내부적으로 얘기를 좀 해서 이거를 그 교육부라든가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수기를 해서 어떤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전문가들이 재량을 발휘하거나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담당자들이 지금 사표를 계속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요. 아니면 경질되거나 아니 이렇게 계속 가면 잘못하면 시스템이 무너져요. 공교육 중심으로 가야죠. 수업 위주로 이렇게 수업 위주로 가야죠. 교과서 내서 출제하고 다 원론적인 얘기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 얘기는 또 저희가 두고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이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이거 큰일 났는데 아니요, 이거 불안한데 생각했는데. 네, 근데 만호세 입학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노동부 그때 69시간 할 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고요. 지금 1년에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장관을 비롯해서 우리 그 엘리트 관료들 어쨌든 여기에서 그분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수십 년간 여기서 고생해 오신 분들이 더 이상 이제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요. 더 이상 자신들이 소신껏 일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국가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지금도 나중에 일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게 돼요. 있어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김성수님께서 특목고 자사고 존치 그냥 전 정권 반대로 하기 위한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